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어학과의 윤경원 교수입니다. 이 수업의 과목명은 한국문화교육론이죠. 자, 과목명만 들었을 때는 한국어 교사가 문화까지 가르쳐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어, 혹은 어떤 사람은 중국어, 이런 외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 드라마를 볼 때 몇 가지는 언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외국 드라마를 볼 때 과연 말만 알아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미드에서 누군가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야, 너 오늘 사다리 밑으로 지나왔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파악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다리 밑으로 지나온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사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것이 나쁜 징조와 연결이 되잖아요. 자, 이런 문화적인 현상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영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파악하겠지만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화용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모든 언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한국 문화를 가르친다면 뭘 가르쳐야 할까요? 한복, 경복궁, 그 다음에 뭐 김치, 케이팝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한국 문화가 그거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성취 문화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생각했다면 너무 문화를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려는 소린가? 그죠? 자,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한국문화교육론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자, 이런 의문점을 이 수업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언어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뒤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죠. 물론 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어때요?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한국 문화 또한 외국인들이 잘 알고 있다면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단순히 발음, 어휘, 문법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언어학적 요소, 이런 것들로만 의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문화적 요소를 함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 의사소통 생활에서 문화적 표현에서부터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할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 때문에 모든 언어 교육에서는 문화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문화 교육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한국어 교사로서 탈춤도 춰야 되고 한복도 빌려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문화 체험이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만 알면 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가 무엇이고 또 한국 문화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외국인에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자,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한국문화교육론 이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 교과목을 알아본 여러분의 안목과 선택은 탁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문화교육론이라는 교과목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자, 수업의 특장점 3가지.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 문화, 그 다음에 한국 문화 how to teach, what to teach,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배양,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 문화. 여러분들은 한국 문화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뭐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생활 문화도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그런 문화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국 문화 what to teach, how to teach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교수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런 고민, 한국어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교과목을 통해서. 근데 한국 문화라고 한다라는 것은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뭘 가르칠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바로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이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 지식을 함께 터득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시면 문화상대주의라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문화상대주의란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도 또 터득을 하시게 될 거지만 나의 문화만 다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다 옳다, 이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한국 문화 교육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문화가 최고야,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배움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 또한 존중하게 되고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한국어 교사로서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만 들었는데도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아직 1%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는 준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